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2197이죠. 약 2200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 이제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어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월봉상에서 60선이거든요. 여기를 지켜주느냐, 비트 스탬프로 봤을 때도 여기를 지켜주느냐, 여기죠. 그러니까 19,60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19,6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지, 여기 지켜주면 지금 3달째 일단 지켜주게 되는 거거든요, 종가로. 그리고 여기 지점이 어쨌든 보면 이 지점의 고점과도 같아요.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있던 상승장의 고점하고도 같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를 지켜주려면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새벽에 찍고 있으니까요, 여기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9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 버텨줘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제 이게 8시에서 9시가 되는 사이에 일봉 마감하는 그 봉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마감하는 작업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고, 마감을 했을 때 확실하게 지켰는지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토탈 마켓캡 차트인데, 얘도 어쨌든 보면 이번에 이게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뭐 추세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되게 또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얘는 또 이번 주 주봉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는데, 이 상태에서 마감이 되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스 생긴 거거든요. 고점은 높이고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추는, 가격 고점은 올리고 보조지표의 고점을 낮추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한 번 뜨는 게 아니고 2번 뜨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높고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주식도 그렇고 얘는 어쨌든 타임테이블이 좀 길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하락 다이버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능성,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비트코인은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비트코인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지분율이 있죠. 여기 보시면 어찌됐든 얘도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방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고점을 갱신을 하고 쭉 떨어지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오는 거면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있어서 요것도 어쨌든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월봉 마감에서 이걸 지키는지 본다. 그러면 매수를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저점 갱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보려면 달러 인덱스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을 하는데, 이제 9월 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매일매일 월봉 뭐 될 때마다 중요하다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제 9월까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까지만 좀 잘 어떻게든 우리가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고, 제가 이제 이거 60불 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이러면서 쭉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 가격대가 나오고 올라가면 이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신호가 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9월달에 FOMC나 아니면 그 다음번에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뭐 아무리 빨라도 올해 뭐 당장 바뀐다 이 개념보다는 뭐 내년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올해 다 이제 끝난다, 뭐 올해 인플레이션이 끝난다, 종료된다 이것보다도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당장의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수치를 뭐 발표하는 동안 서서히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당장 내가 이게 잡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지는 게 또 좋긴 한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파월이나 연준 애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상황이 좀 2018년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요런 거 또 마찬가지고, MACD도 골드 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이긴 한다. 골드 크로스 났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골드 크로스 난 다음에 이런 횡보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계속 이 유동성 자체가 천천히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한 번 더 돈을 찍어낼지 아니면 이걸 쭉 뺄지,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 위험 부담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 아사히주도 중간 선거 얘기를 좀 꺼냈지만 뭐 선거도 있고 한데, 사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양극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극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원금은 엄청 많이 뿌리고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기술 발전이 오면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 양극화예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하면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양극화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그것처럼 이게 결국은 양극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지금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고 자산을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적당한 시점에 돈을 엄청나게 다시 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파월이 겁을 주는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유동성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유동성이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 빼거나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엄청나게 올려야겠죠. 돈을 다시 한번 찍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눈속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 방안이 떠오르는데, 어정쩡한 방법으로는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또 폴 볼커처럼 하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 좀 복합적으로 보면, 뭐 올해는 조금 뭐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2019년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횡보가 있었거든요. 몇 달짜리 횡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매니물장을 만든 다음에 폭락을 시켰고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요 구간만큼의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치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단기간에 이거를 치고 올라갈 만한 힘을 받기 위해선 이 정도의 박스권이 필요하고, 단기 불장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꺾고 이렇게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겨냥을 해야 되냐면, 2023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2024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인데, 이게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023년과 2024년의 전망이 더 안 좋게 이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디커플링 형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돈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처럼 그때 다 같이 올랐잖아요. 코인도 올라, 주식도 올라, 뭐 부동산도 올라, 다 올랐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아직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만 좀 일단 열어놓고, 당장에 눈앞에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월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주봉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저점 경직의 가능성이 더 열리는지 아니면 횡보의 가능성이 더 열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현물에서 거래를 하는 그 현물에 대해서 하는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멤버십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또 선물 거래를 많이 하세요. 한학장에 대해서. 근데 또 선물은 또 하다가 타점을 또 모르겠고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물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물방을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일단 어제 눌림에서 제가 선물은 되게 타점이 되게 세밀하기 때문에 현물은 그래도 좀 매수를 할 만해요. 근데 선물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려면 월봉이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서 일단 좀 밤에 수면 매수는 하지 않았다. 수면 매수 포지션을 잡진 않았고 그 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점이 나와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타겟 이게 도달이라 한 거거든요. 타겟 도달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타겟이 나오고 도달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도달을 하고 도달을 하고 도달을 하고 이때는 손절이 하면 안 돼요. 도달을 하고 도달을 하고 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근거들은 채팅방이 따로 있어요. 카카오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선물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의 거래소 가입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드 800 USDC 이상을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게 다 되면 그걸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 밑에 있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하는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UID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방 링크, 선물방 텔레그램 링크와 카톡방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